오늘 사실 토요일인데도 이 시간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은 각 등급별로 어떤 식으로 수시를 지원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번에 수능이 조금 많이 어려웠죠. 그래서 뭐 의학계열이나 스카이스를 지원하는 친구들도 이게 최저가 가능한 건가 라는 불안감이 있으실 텐데,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요새 소개를 드릴 때 항상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건데, 고1 자녀가 계신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한 5월에 고입 설명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어머님들이 되게 상담하면서 많이 물어보셨던 게, 어떻게 하면은 부산 애들을 이길 수 있냐라고 되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상담받을 때 거의 내신 따로 전부 다 부산에서 넘어온다, 그리고 입결은 전부 다 부산 애들이 다 챙겨간다, 그래서 우리는 부산 애들 깔아주는 학생들이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셔서 그때부터 저는 꿈이 생겼습니다. 제 꿈은 그래서 계속 소개할 때 말씀드리는 게, 첫 번째는 양산 학생들이 입시에서 이기는 거고요, 부산 학생들을 이기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부산 학생들이라고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부산 지점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 화면 지점에 있었을 때는 내신에 관련돼가지고 어머님들이 질문을 계속하면 양산으로 보내셔라, 내신 따라야 된다, 양산으로 보내셔라 얘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제가 여기 원장을 발령받아 보니까 이제는 제 홈그라운드가 양산이잖아요. 지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기게 갈 거여서 저는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면, 입시에서 이기게 만드는 원장 김지한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양력이 조금 특이한 게 있는데요. 첫 번째는 대학교를 들어갔다가 다시 대학교를 사범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이 양력이 왜 특이하냐면, 처음에 제가 건국대를 썼을 때는 성적이 사실 좋았습니다. 근데 학교 선생님이 이제 건대를 가면 된다, 이 성적은 무조건 건대 컷이다, 건대를 넣어라 라고 합격해서 이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애들끼리 모이면 신입생끼리 너 내신 몇 점이냐 이런 얘기를 나누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제일 높은 거예요. 그러고 학교를 다녀보니까 약간 수준이 왜 이렇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제 친구 중에 연세대 간 친구가 있어서 물어보니까 제 입결 컷이 연세대 입결 컷이었던 거예요. 그 순간부터 대학교를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퇴를 하고, 저는 그 대학교를 다니면서 입시 준비를 했던 5년이 너무 시간 낭비고 너무 억울해서 이런 케이스를 다시 만들면 안 되겠다 해서 교육대학 사범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예비 고3들 친구들이랑 입시 면담을 다 하고 있거든요. 먼저 이런 입시 카드들이 여기, 네, 입시 카드들을 같이 작성을 해가지고 지금 면담을 다 하고 있는데, 대부분 친구들이 자기 입결로 어디를 가야 되는지를 몰라요. 이거 내신이 2.8이다. 그럼 어느 정도 대학교에 지원을 하면 될 것 같나요? 2.8이면? 네. 경북대. 어머니 2.8이면 어느 정도? 못 알아요. 네. 그때 직업복 정도. 그쵸.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건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에요. 그럼 이제 서울 강남권이나 저희 학원이 강남 대치점도 있으니까, 대치권에서 2.8 내신이면은 무조건 수시 카드 한 장을 어디 적으라고 하면 고려대 적으라고 합니다. 내신은 나중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전형을 결정하는 것에서 끝이에요. 나머지는 요번 수능 때 그랬죠. 최저를 맞추면 올라가는 거고, 최저를 못 맞추면 떨어지는 거여서, 저는 지금 4점대인 학생들에도 전부 다 입시 원서를 적을 때 내가 딱 한 장만 쓰자, 제발 내가 딱 한 장만 쓰자, 부산대 적어라, 3점 후반 부산대 적어라. 실제로 이번 연도에 3.8 학생인데 부산대를 합격을 했거든요. 그리고 좀 상위권의 친구들이 2점 초반 중반인 학생들은 저는 이번 연도에도 무조건 여학생은 이화여대, 남학생은 고려대를 한 장을 무조건 적으라고 할 겁니다. 최저를 맞춘다면 반드시 합격 가능한 학교들이에요. 합격률이 높은 학교들이에요. 3년 연속 미달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입시 면담을 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조금이나마 자기가 공부한 거에서 한 단계 높은 대학을 가게끔 만들려고 지금 면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략들을 오늘 학부모님들에게도 소개를 한번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너는 원장 아니냐, 입시에 대해서 뭘 아냐,
라고 생각이 드실까봐 약간 300명 정도의 규모에서도 입시 설명회를 해봤고요. 그리고 저는 3개월마다 한 번씩 본서에 올라가서 고종필 대표님, 입시 컨설턴트님께 그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입시 전문가다. 자, 2026년이 되었는데요. 많은 게 바뀌었습니다. 일단 2026년이 되면 머릿속으로 생각날 게 수능이 너무 어려웠다. 이슈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수능이 너무 어려웠다 하지만 그게 입시랑 무슨 연관이 있나, 어려운 거 난이도만 어려워진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까봐 영어 1등급이 3.1% 컷이었습니다. 1등급 컷이 절대평가거든요. 근데 상대평가 1등급 컷이 4%예요. 상대보다 낮게 나온 거예요. 그럼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생각을 하죠. 영어로 굳이 최저를 맞출 필요가 있나? 이제는 상대평가보다 더 어렵게 나오는데, 근데 2등급 컷이 14%예요. 최저를 준비를 하면서 과목을 준비를 한다면 영어가 훨씬 유리한 게 사실입니다. 뒤에서 얘기를 해드릴 텐데, 그래서 이번 연도에 수시에서 떨어진 학생들이 39만 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어요. 수시를 떨어진 학생들이. 그러면 이 39만 명들은 대학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재수를 할 수도 있고 정시 추가 모집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설명회 때 계속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의 목표는, 우리 아이들의 목표는 지금 수시 최저 등급 2개만 노리는 게 아니라 정시까지 목표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거기까지 준비하는 애들이 만약에 수시에 떨어진다라고 해도 정시가 39만 명이 더 열려있기 때문에 훨씬 더 합격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대부분 2개만 선택하고 정시 준비 안 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바뀌는 수능과 내년에도 그럼 바뀌지 않을까? 크게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이 마지막 세대고요. 그 다음 연도부터는 바뀌죠, 교육과정이. 그래서 우리 애들은 이번 연도에 재수를 하면 큰일 납니다. 무조건 가야만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재수를 안 하고 한 등급 높은 대학을 갈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예비 고3, 예비 고2를 상대로 고종필 대표님이랑 뭐 대표 강사님이랑 와가지고 입시 상담이나 입시 그 클래스를 먼저 진행을 했었어요. 우리 학생들이 다 들었었고, 그걸 바탕으로 라이브 카드를 작성을 했고요. 그리고 이 결과들은 학부모님들이랑 다 완성되면 제가 전화를 한번 드릴 겁니다. 우리 애는 어딜 적었고 가능성이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 번 더 자세하게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카드를 작성했어요, 우리 친구들이.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일단은 모의고사 몇 등급 나왔어 라고 한 대부분 친구들이 전 모의고사를 한 번도 진심으로 쳐본 적이 없는데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다다음 주에 수능, 요번 연도 수능을 싹 다 한번 쳐볼 거예요. 그래서 현실을 보게 하고 어떻게 메꾸면 좋을지 요것도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게 이제 요번 연도 수능이랑 그 작년도 수능이랑 차이점을 뒤에서 쭉 얘기를 해드릴 텐데요. 보통 등급 컷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매년 거의 바뀌지는 않습니다. 근데도 애들 입장에서는 지금 머릿속에 뭐만 남아있냐면 수능이 어려웠다. 수능이 어려웠다. 왜 어려웠는지, 어려워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모르는데 그냥 일단 수능이 어려웠다만 박혀있는 거예요. 근데 수능이 어려우면은 뭔가 큰 일이 벌어지나요? 네, 지금은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만점은 계속 나오고요. 그럼 2026년도 5명 만점이 나왔는데 그럼 2024년도에는 역대 최악의 불수능이라고 안 불렸을까요? 불렸고요. 이때도 불렸고 매년마다 최악의 수준이었다, 최악의 수준이었다, 물수능이어서 최악이다, 불수능은 최악이다, 최악이라는 말은 매년 나옵니다. 근데 표준 점수를 보면요 차이가 나지 않아요. 24년도에 만점자랑 1명이었죠? 그리고 25년도에 11명이었어요. 근데 표준 점수 차이는 거의 나지 않습니다. 표준 점수 차이는 평균 점수에서 얼마만큼 벗어나냐의 차이예요. 그 말은 내가 어려우면 내 옆에 애도 어려워요. 상대평가 같은 경우에는 다 어렵고 다 평균이 내려가기 때문에 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거의.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은 내가 어려우면 다른 애도 어려운데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수능장 가가지고 실제 저희 최소 딱 한 명을 못 맞췄는데 걔의 경험담인데 국어 시험을 딱 봤어요. 국어를 딱 펼쳤는데 망했다. 멘탈이 그냥 다 나가버린 거죠. 내가 어려우면 얘도 어려운 게 맞는 건데 놓고 그걸 망했다 생각하니까 수학만 하고 영어만 하고 다 망하고 재수 결정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항상 계속 말해줘야 됩니다. 수능이 어려워도 괜찮아. 상관없다. 다른 애들도 어려울 거다. 그리고 영어 등급 컷이 낮아도 상관없다. 어차피 2등급, 3등급은 더 많다. 그리고 지호는 더 1등급이 나오면 더 열심히 해라. 라고 이야기를 꼭꼭 해주셔야 됩니다. 표점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적 분포표를 보면요. 다 비슷합니다. 지금 거의 다 똑같죠? 대부분. 그래서 수능 난이도가 어떻든 간에 2등급, 3등급 받는 거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2등급, 3등급은 노력으로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등급이에요. 영어 누적은 2등급이 17.5%가 나오고요. 3등급 누적으로 12%니까 거의 약 한 6% 차이가 나죠. 3등급은 마찬가지로 2배로 늘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애가 스카이, 의지하는 목표가 아니다. 그러면은 수능이 어렵든 말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공부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고3 친구들은 바뀌지 않는 게 있어요. 내신 점수는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 1등급을 쭉 유지해 온 친구가 3학년 1학기 때 2등급이 뜬다고 해도 크게 바뀔 거 없어요. 마찬가지로 3등급이 쭉 나온 친구가 갑자기 4등급이 나온다고 해도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올라도 크게 달라지지는 않아요. 왜? 이미 교과는 전형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친구가 교과 전형으로 써야 될지 종합 전형으로 써야 될지는 이미 선택이 났어요. 끝났어요. 그래서 그 입시 카드를 작성하면서 넌 이걸로 써야 돼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대신에 대학은 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3점대인 친구들은 그러면 최저를 빡센 데를 적어야 될까요? 아니면 최저가 널널한 데를 적어야 될까요? 그쵸. 근데 이제 학생들은 나는 내신 점수도 애매하니까 수능도 점수가 안 나올 거야. 널널한 데 적자. 그러면 다 떨어져요. 다 최저를 맞추기 때문에. 오히려 수능을 빡센 데 적어서 나만 최저를 맞출 수 있는 데를 적어야 되는데 그 생각을 안 해요. 2027년 이제 예상되는 기준인데요. 교과랑 종합으로 한번 나눠봤어요. 등급 컷입니다. 지금 보면은 고려대부터 쭈루루루루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원 가능 컷이에요. 나중에 이 파일이 필요하시다라고 하면 파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몇 등급에 나오는지에 따라서 요 정도를 갈 수 있겠구나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 저희 애가 3.2인데 이런 데 넣으면 안 되나요? 써도 됩니다. 써도 상관없어요. 위에 청정 컷은 아무도 몰라요. 쓰셔도 되는데 대신 최저가 빡센 걸로 쓰셔야 합니다. 우리 애 지금 2.2인데 내신 2.2인데 이거 써도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요 최저가 없는 대학들은 어떤 애들이냐면 양산여고에서 1등급 받았습니다. 근데 양산여고 1등급 친구들이 항상 6편 끝나면 저희 학원을 찾아오거든요. 최저 좀 맞춰주세요. 저 지금 모의고사 1등급이면 몇 등급 나올 것 같나요? 영어? 4등급. 네, 4등급인 애들이 대부분이에요. 양산여고는. 그래서 와가지고 선생님 그러면 저 건국대 그냥 쓸게요. 근데 얘네들 1점대면은 이거 맞추면 영수 의차에서 가는 애들이에요. 근데 최저 맞출 자신이 없으니까 1.0인데 건국대를 적어요. 그런 학교예요. 영수경이. 물론 제 목욕이긴 하지만 지금 총장님이 돈을 밝히셔가지고 원소를 쓸어 놓으시려고 최저를 없으셨거든요. 그래서 지방에 있는 수능 칠 자신 없는 1등급이 싹 몰려요. 건국대 등록대로. 그런 학교에서 우리 애가 입결컷만 보고 2.2? 엄마 나 여기 갈만한데? 절대 적으시면 안 됩니다. 다 탈락해요. 대신에 그런 친구들은 부산대나 이런 2.5, 2하고 5예요. 2하고 2하고가 서울에서 어느 권이냐면 경희대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부산대가 어느 대학급이냐라고 얘기하면 중경외식급이다 중경외식급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산대를 합격할 수 있으면 중경외식 합격할 수 있다. 근데 대학 레벨은 당연히 그 조금 밑으로 부승세단 라인으로 내려가죠. 근데 입결이 똑같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부산대 적을 거면 중경외식도 하나 적어라 라고 하는 최저 맞추면 들어가니까. 그리고 부산대는 부산에서 만약에 1등급 받은 애들, 아까 말했던 그 양산여고 애들 1, 2등급 받은 친구들이 제일 만만하게 일단은 적습니다. 부산대 뭔가 부산권이니까 경남권이니까 이상하게 부산대가 서울대급이에요. 여기 애들한테는 여기 가면 서울대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신 좋은 애들이 다 적고 나서 최저 못 맞춰서 떨어지는 게 가장 비율이 큰 학교가 부산대입니다. 그래서 부산대는 진짜로 최저만 맞추면은 거의 들어와요. 거의 들어와요. 내신 몇 등급은 상관없어요. 거의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몇 등급을 받아야 되냐 영어로 1, 2등급만 받으면 돼요. 14% 안에만 드시면 되고 의체한수는 1등급을 받아야 되죠. 요 안에만 들어오면 다 쓸 수 있습니다. 싹 다 쓰실 수 있어요. 더 빡센 데를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최저랑 내신 등급이랑 왜 계속 최저 이야기를 하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뒤에 사례가 있지만 그냥 극대화로 해서 우리가 내신 9등급이에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내신 9등급이에요. 부산대 쓸 수 있나요? 쓸 엄두를 내나요? 아무도 못 내죠. 근데 부산대를 썼고 최저를 맞췄어요. 근데 하필 그과가 미달이 났어요. 30명을 뽑는데 28명만 합격하고 2명이 빈 거예요. 근데 우리가 최저를 맞췄네? 내신 9등급이네? 합격하는 겁니다. 근데 종합 전형의 경우는 달라요. 최저를 맞춰도 못 들어갑니다. 종합은 암암리에 학교별로 입시 처장이랑 세팅이 되어 있어요. 중앙대는 2.0 밑으로는 뽑지 않겠다 내신 점수를. 그러면은 컨트롤 할 수가 있어요. 교과는 내신 점수랑 최저 두 개로 손댈 수 있는 게 없죠. 종합은 학생부 점수를 매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올해는 2.0 밑에 애들 뽑지 말자 라고 하면 학생부 보지도 않고 일단 다 0.0.0. 그건 다 탈락입니다. 그렇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내신 3점대 밑에 학생들 3점 언저리 있는 친구들은 교과 쓰세요. 종합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서울에는 교과 없지 않아요? 네, 서울대는 교과 없어요. 종합 맞아요. 네. 서울대는 그리고 최저 없는 전형도 많죠. 내년부터는 아예 세대가 없어진다. 맞아요. 서울대는 이제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실제 요번 연도 저희가 보낸 화면전에 있던 정보랑 저희가 보낸 거를 한번 토대로 말씀드리는데 2.7이고요. 명지대를 하면 서울 이제 마지막 수호신, 서울권의 마지막 수호신 명지대를 넣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그 부산 화면점에서 안 된다, 너 2하고 5 맞출 수 있으니까 다른 데 써라 해가지고 하나를 추천을 해서 그 학교를 붙었거든요. 어느 학교를 붙었을까요? 2.7이면 일단 이거 맞췄다라는 거는 부산대 합격 컷이죠. 명지대 갈 거면 당연히 부산대 가죠. 그리고 이거 붙였으면 중경외시 합격 컷이죠. 경희대 미리한 것 같습니다. 붙어요. 그리고 2.3이에요. 건국대 썼습니다. 최저 없는 데를 써서 면접을 해가지고 쓴다라고 해가지고. 근데 이 친구가 상업 7을 맞췄어요. 그래서 어디를 갔냐면 중앙대 미디어학과. 중앙대 미디어학과는 스카이 밑에 바로예요. 미디어학과는 탑이기 때문에 최저만 있는 대학을 가면은 높아져요. 모든 대학들이. 근데 얘는 최저가 낮은 대학을 선택을 하니까 그렇게 높은 대학은 못 가는 거죠. 네, 요 밑에가 이제 저희 입결입니다. 3.8 경북대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네, 여기를 썼는데 최저를 맞췄습니다. 2양 누굴 맞췄어요? 어디를 갈까요? 3.8이에요 대신. 네, 경북대를 갑니다. 네. 3.7 얘가 제가 제일 잘 보낸 것 같아요. 올해 통틀어서 경성대 경영학과를 학교에서 추천해 주셨고요. 적었습니다. 사실 진짜 이 점수대에는 경성대 경영학과가 안전이에요. 2합 4 맞췄습니다. 영어 2, 탐구 2 맞췄어요. 부산에 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게 식품자원경제학과 뭘 배우는 학과죠? 농대 아니에요? 그쵸. 뭐 식품 농대인 것 같고 경제는 또 다른 경제학과 뭘 배우는지 모르는 대학들 있죠. 이런 과를 쓰셔야 됩니다. 이런 친구들. 그리고 한국만 나오면 뭐 하네요? 그쵸, 한문학과 나와서 전과해야죠. 가서 복수 전공해야죠. 일단은 대학을 높여놓는 거예요. 대학을 높여놓고 거기서 복수 전공해야 돼요. 엄마 나 캠퍼스 라이프 복수 전공해서 80억 꽉꽉 채우고 차라리 나와가지고 인문과에서 경영학과, 심리학과 복수 전공을 해라. 그러면 졸업장은 부산대 경영학과로 나와요. 부산대 경영 나오면 중견기업, 부산권에서 중견기업 대기업 다 들어갑니다. 그렇게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요번 연도 3년 연속으로 계속 미달이 나는 학과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요번에 싹 다 우리는 그걸 적으라고 할 거거든요. 3점대인 학생들도 넣으라고 할 겁니다. 일단 첫 번째 여학생은 이화여대인데요. 이화여대 어떤 과가 있냐면 국제실무학과가 있어요. 네. 국제실무학과. 뭐 하는 학교일까요? 뭐 배우는 과일까요? 3년 연속 미달이에요. 최저만 맞추면 다 갑니다. 이제 다른 대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과랑 가장 비슷한 과는 비서학과예요. 거기 들어가서 문과 아무거나 복수 전공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대 나온 여자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외대가 요새 또 인기가 떨어지고 있죠. 외대는 또 3년 연속 미달인 데가 있습니다. 근데 요번에 예비가 8번까지 돌았더라고요. 스칸디나비아과. 아무도 몰라요. 최저 맞춤 갑니다. 4점대도 갔는 걸 봤어요. 2년 전에. 그 두 학교는 진짜로 뭘 배우는지 모르는 대를 써가지고 내신 등급을 감추는 거예요. 그래서 가고 거기서 전과하시고 복수 전공하면 그 학교 복수 전공한 졸업장이 나옵니다. 그렇게 대학을 높이는 전략을 쓰셔야 합니다. 3점대인 친구들이요. 3점 중후반대인 친구들. 그럼 이제부터 이 등급별로 어떤 전형을 써야 되는지를 얘기를 할 텐데 혹시 학교 선생님이나 학교 교육청이나 관계자분들이 계신가요? 다행입니다. 네. 저는 제가 사원대를 나왔다 보니까 학교에서 기간제를 한 경력이 있는데 입시 상담을 하거나 하필 기간제인데 청년도에 고3담임을 시키더라고요. 너무 좋은 경험 쌓았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학교 선생님들의 목적이 있어요. 입시 컨설턴트도 입시 컨설턴트에 대한 목적이 있고요. 학원 선생님들도 목적이 있고요. 학교 선생님들 입시 상담은 목적이 딱 하나입니다. 일단 대학을 보내자예요. 교육청에서 학교 예산은 학교 등급은 어떻게 정해지냐면 대학교를 잘 진학률에 따라 가지고 학교 등급이 정해집니다. 그러면 학교 선생님의 입시 상담의 목적은 얘가 수능을 뭐 잘 치든 말든 무조건 합격하는 학교를 선을 상향으로 소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를 쓰고 무조건 1차 최초합을 할 테니까. 근데 최초합은 입시 관점에서 제일 대학을 못 간 거예요. 문 닫을 수 있을 때 예비 나한테 딱 끊기는 게 제일 잘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형들을 많이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근데 학교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는 전형은 우리 애가 얘를 제일 하향으로 잡으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위의 것들을 다 적으라는 얘기예요. 학교 선생님이 얘기해 준 커트라인에. 그래서 1.0에서 2.4 정도 일반고 기준에서는요. 물론 네 가지 유형이 있죠. 학생부가 있을 거고 종합이 있을 거고 논술이 있을 거고 정시가 있을 텐데 1등급 친구들은 사실 교과 종합 둘 다 써야 합니다. 그리고 이 등급대가 아니더라도 농어촌 유형에 걸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땡게 농어촌. 네. 무조건 학생부 농어촌 하나 적어야 됩니다. 2개 이상 무조건 적어야 돼요. 최근에 3.8 도모고 3학년 학생이 있었는데요. 농어촌 적었습니다. 목표가 법대였고요. 그래서 어디 갔냐면 3.8인데 숭실계 법대 갔어요. 합격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숭실 종합이니까 숭실계 법대 갔어요. 농어촌은 자기들끼리의 싸움이기 때문에 무조건 위에 적으면은 그 진학사 보면서 그 경쟁률 보면서 합격합니다. 그래서 우리 1등급 대 친구들은 논술은 사실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 요 두 개에서 합격 가능성이 높아요. 요거까지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2.4에 걸려있다. 그러면 한번 우리 애가 좀 글을 잘 쓰는 것 같다. 뭐 구술면접이면 말을 잘하는 것 같다. 수리논술이면 수학을 좀 특히 잘한다. 수학은 올 1인데 다른 것 때문에 뭐 점수가 안 나온 것 같다. 수리논술 그때는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합니다. 그거 아니면은 논술은 지방에서는 웬만하면은 안 쓰시는 게 답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수시를 높게 적고 정시로 가도 충분히 다 뚫어낼 수 있는 성적을 가진 친구들이라면 정시 가야죠. 그래서 싹 다 밀어줬고 이렇게 가는. 요번에 그 제가 의대 지망생이 올해는 2명이 있었거든요. 2명이 있었는데 한 명이 3학 5를 맞춰버린 거예요. 3학 4를 맞춰야 되는데 한 명 갔고. 그래서 수시에서 종합으로 면접이 있는 한의대를 하나를 깔아놨어요.
그래서 올 전부 다 교과 그거길래 하나는 안 된다. 사실 조금 어렵게 나올 것 같으니까 한의대 하나는 면접 전형으로 하나 넣어보지 라고 이제 사실 면접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의학 계열 친구들은 종합 하나는 무조건 깔아놓는 게, 학교에서도 그렇게 말할 거예요. 종합 하나는 무조건 안전빵으로 깔아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내신을 끝까지 잡아야 해요. 3학년 1학기 내신을 놓으면 안 됩니다. 2.4까지 안에 있는 친구들은. 얘네들은 방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더 높이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고 수능까지, 수시로 간다 생각하지 마시고 수능까지 모든 과목 다 챙기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2.5에서 3.4 사실 저희 학원 학생들은 여기에 거의 다 몰려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교과입니다. 종합 아니요, 양산에서는 종합 쓰시면 안 됩니다. 네, 종합 쓰시면 안 돼요. 면접 자소서 여기서 컷에서 어차피 여기에서 다 떨어져요. 저 내신에서 내신 컷 보고 다 컷 나기 때문에 추천드리지는 않고요. 그리고 근데 우리 학에는 과중인데요, 물공부인데요. 과학중점학교에서도 세트를 좀 잘 적어주는데요. 어차피 걔네들의 경쟁 상대는 과학고 종합이에요. 없는 거랑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일반고 기준, 과학중점고도 어쨌든 일반고죠. 무조건 2등급은 교과가 압도적으로 유리한 유형입니다. 얘네들한테는. 논술은 1등급 되면은 거의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예외로 수학을 너무 잘한다. 수학 1인데 나머지 잘하다. 수능논술 써야죠. 최대한 맞추고. 그리고 역시나 정시까지 가서 등급을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이 등급 학생들이 고민을 할 거예요. 내신을 어떻게 해야 되나. 3학년 1학기 내신 나 들어가는 거 3개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최소로 하는 거예요. 최소. 얘가 한 등급으로든 한 등급 떨어지든 바뀌지 않아요. 얘네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방어 3등급 나온 학생들은 3등급만 나오게, 4등급 나온 학생들은 4등급만 나오게 방어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요 등급대에 있는 애들 내신 수업을 하자고 하면 최대 3주밖에 안 잡아요. 2주 안에 끝내는 애들도 많습니다. 그 점수만 나오면 끝이에요. 사실 크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내신이. 그 다음 3.5등급 수능 무조건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고려라고 해놓은 게 요 최저 입시 전략 때문이에요. 아까 말했던 그 부산대 최저 맞추면 가니까. 근데 그 최저도 4과목을 다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어야만 해요. 이제 친구들. 그래야 떨어졌을 때 요번에 크랙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이번 연도 입시는 최저 다 맞출 수도 있죠. 그래야 그 친구들이 수시로 쓰는 것보다 점수로 더 높게 가요. 그리고 어머님들이 까먹으시면 안 되는 게 정시 모집 끝나고요. 추가 모집 기간이 있습니다. 2월 20일까지. 근데 왜 학생 선생님들이 수시 모집에서 모든 걸 끝내려고 하냐면요. 정시 합격이 학교 그 통계에 안 들어가요. 대학 진학률 통계에 안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추합 통계도 당연히 안 들어가요. 추가 모집 기간. 왜 안 되었지? 그러니까 그 나이스가 학기가 끝나니까 12월 초중반에 결정 올려야 돼요. 예선이 끝나버리니까. 그럼 그때 수능 정시 모집생이나 가군 남은 가군이나 아니면은 추가 모집 기간은 이미 집계가 끝나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진학률 얘네들 붙어도 진학률이 안 들어가요. 그럼 학교 선생님들은 당연히 목적에 맞게 얘기하려면 무조건 수시 써라, 무조건 수시 써라, 무조건 수시 써라. 두등 딱 최저 써가지고 그래도 좀 요새 끼어야 되는 분은 2개 딱 수능까지 공부하고 수시로 가라. 그래서 요새 계속 전부 다 이번 입시 때는 전부 다 수시 얘기가 엄청 커졌던 거예요. 정시 얘기를 거의 학교에서 안 하죠. 그럼 이 친구들은 내신은 학교 수업 열심히 듣고요. 그냥 그 문화생지 어차피 탐구 과목 수업 해줄 테니까 수능 올인하셔야 됩니다. 패스 끊고 학교 수업 시간 끝나자마자 그냥 바로 도서실 가가지고 그냥 쭉 계속 돌려야 돼요. 그리고 왜 종합을 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그 작은 이거 우리 학교 애들한테 0.8등급 차이가 나거든요. 0.8등급 차이인데 사실 이게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지원 라인이기 때문에 끊겨요.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학교 오늘 3.0부터 뽑지 않습니다 라고 해버리면 다 끝나는데, 근데 학생부가 왔을 때 두툼한 게 있어요.
특목고 애들이죠. 그럼 여기 잡히는 0.8 더 높은데요? 저 종합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특목고 애들 성적입니다. 걔네들이 포함된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일반고에서는 이 등급으로는 합격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그럼 0.4? 나 그럼 4학년 때 좀 열심히 해가지고 3.2까지 만들어 놓고 종합 쓰면 될 거 아닌가? 특목고 애들 성적입니다. 걔네들 평균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진짜 꼭 필수로 알아주셔야 되는데 입시 컨설턴트별로 다르고요. 그리고 학교 선생님도 다르고요. 학원가의 원장님들도 다 다르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70% 컷이에요. 그리고 그 컷으로 얼마만큼을 하향을 보고 안정을 보고 적정을 보고 상향을 보냐 이거에 따라가가지고 공격적으로 입시를 전략을 세웠냐 아니면 진짜 안정빵으로 세웠냐 이게 나눠지는 건데 대부분의 학교 선생님들은 요거를 하나씩 올려보시면 됩니다. 안정권에 있으면은 그러니까 수능을 망쳐도 들어갈 수 있는 대학을 적정으로 보고요. 그리고 요 적정에 있는 거를 상향으로 이야기를 해주세요. 왜? 안정적으로 학교를 가야 되니까. 근데 보통 이제 저희는 이렇게 100등에서 100등까지 있다면 70등의 점수를 끊고 여기 간 대학 여기를 써야 되고요. 요 칸에 걸리는 대학을 써야 되고 얘네가 대학을 진짜 잘 갈 거죠. 그래서 만약에 70등 점수가 3.0이라고 하면 보통 적정까지는 3.50까지 지원하라고 다 지원하라고 합니다. 근데 상향 끝머리는 아무도 몰라요. 아까 말했듯이 내신 9등급 받았는데 최저 다 맞췄어요. 몇 가지 떨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꼭 수시 카드 한 장, 두 장은 고려대, 부산대 네 내신이 어떻든 적으라고 하는 겁니다. 대치 애들, 서울 애들이 왜 대학을 잘 가요? 걔네들이 뭐 내신에 특별한 게 있나요? 걔네들 뭐 수능 대비 특별한 게 있나요? 어차피 뭐 교육과정 다 똑같고 맞아요. 뭐 사교육 좀 일찍 시작했다? 그럼 우리도 일찍 시작하면 되죠. 그거는 아무 상관없어요. 컨설턴트들이 두 장을 꼭 상향으로 무조건 적게 해요. 그리고 그게 합격을 하면은 홍보가 대대적으로 가죠. 그러니까 이 등급 애들도 서울 가는 차이들은 다 대학을 잘 가더라 소문이 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방으로 오면은 대학을 낮춰서 지원하기 때문에 언뜻 나 대학 잘 갔다 라고 얘기를 할 껍데기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서울이 다 대학을 잘 보내는구나 라고 인식이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요거를 꼭 쓰게 해주셔야 됩니다. 쫄지 말고 한두 장은 꼭 쓰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표는 고1이든 고2든 고3이든 항상 높게 잡으셔야 돼요. 무조건 높게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말하는 이 목표는 수시 지원 대학도 포함이지만 수능까지, 정시까지예요. 정시까지. 수능 최저가 안 됐을 때 정시 인원 2만 원 뽑아지는데 두 개만 챙긴 학생들은 다 떨어져요. 사실 39만 명에서 한 16만 명? 20만 명은 전부 다 두 과목만 준비하는 거예요. 최저 전형만 쓴 애들. 그러면 나머지 16만 명. 나머지 애들이 4개 다 챙긴 애들이 다 합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애들은 수능까지 꼭 끌고 가주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 왜 수능까지 안 가려고 하냐면은 이런 얘기들이 지금부터 계속 학교든 뭐 주변 친구들이든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오늘부터 생각해봤을 때 재수를 하거나 수능 때까지 성적이 오른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어요. 성적이 떨어진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떨어진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요. 수능 때까지 수능은 무조건 한 등급 떨어진다. 재수생이 들어오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죠.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안 오른다 생각하고 요 컷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대학교 합격할 수 있는 컷을. 하지만 3월 치고 나서 바로 시작하거든요. 유시면담을 6개월, 8개월이나 남았어요. 8개월 안에 한 등급 올릴 수 있겠죠. 그걸 반영한다면 대학 라인은 많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들이 재수생들이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왜? 그래야만 자기가 못 맞추고 떨어진 게 합리화가 되니까. 그래서 그런 소문들이 퍼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얘기도 있어요. 재수하면은 성공한다. 재수해라. 근거는 뭐죠? 그 재수 학원에서 항상 2등급, 4등급 때 학생들이 자기가 뭐 16,000명이 되는데 49% 이상 성적이 올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러면은 성적이 사실상 오른 애들은요 전체 재수생이 15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올랐다라는 애들은 10%밖에 안 돼요. 근데 왜 50% 이상 재수하면 오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냐? 재수학원이니까요. 학원 입장에서는 재수하면 땡큐입니다. 1년 돈 더 벌잖아요. 근데 저희 애들은 이제 재수를 하면 안 돼요. 이번 연도 무조건 마지막에 해야 돼요. 시험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부터 유튜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보들을 많이 얻으실 텐데 이게 정말 일반화가 잘 된 건지를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정보들이 전부 다. 재수학원에서 올린 입시 설명에 전부 다 재수하고 등록시키려고 하는 입시 설명이에요. 학교에서 올린 입시 설명에 전부 다 수시로 가게끔 하려고 하는 입시 설명이에요. 그런 것들 말하는 목적이 뭔가를 생각을 하시고 입시 설명회를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하는 입시 설명회 맞아요. 저희 학원 보내주셔라 하는 입시 설명회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착각을 하는 게 있는데 요번에도 만점자 5명이 나왔죠? 그리고 티처스를 제가 굉장히 자주 보는데 만점자 어머님들이랑 얘기를 할 때 인터뷰에서 꼭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야기가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어요 라는 이야기가 꼭 나와요. 근데 사실이에요. 재수 없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진짜 교과서 안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교과 개념이 잡혀야 교과 개념에서 한 번 더 생각하게끔 해주면 수능이고요. 수능에서 우리 애가 말을 좀 잘하게 해주자라고 하면은 발화면접, 글을 잘 쓰게 해주자 하면은 구술면접, 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더 잘 된다. 그럼 학교별로 조금 더 좁혀보자 하는 게 대학교 고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입시 컨설턴트나 말하는 3단계가 끝이에요. 근데 제일 기본이 뭐냐? 교과 개념이에요. 학교 교과서도 이해하지 못하면은 수능, 뭐 면접, 대학교 고사 아무 자리도 쓸모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지금 그러면 어떤 과목을 해야 되냐? 우리 애들 근데 일단 우리는 정시를 안 할 거기 때문에 두 과목 무조건 그래도 정시는 진짜 답이 없다. 두 과목만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셔도 국어는 꼭 챙겨 주셔야 됩니다. 보통 할 거면은 영어랑 탐구 할 거거든요. 국어는 끝까지 놓으면 안 돼요. 탐구가 어차피 그 제시문이 이해가 되고 그 문제가 이해가 되고 그리고 이해가 된 바탕으로 생각을 하는 게 탐구잖아요. 이해 자체가 안 되면은 수학이랑 뭐 탐구랑 아무 짝에도 쓸모없어요. 국어 놓고 나서 선생님 저 영어 1등급 맞춰주세요. 저는 못한다라고 안 맞습니다. 국어 놓고 나서 4등급인데 영어 2등급 맞춰주세요. 제가 2등급도 안 된다는 거예요. 국어 놓으면요 영어는 3등급이 맞은 거예요. 국어는 끝까지 대상을 들고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수학 잘하는 친구들 다 공통점이 있는데 어렸을 때 책 많이 읽었어요. 생각 많이 한 친구들이에요. 그 친구들이 수학을 잘하고 탐구를 잘하고 전체 등급들이 다 높아요. 그래서 국어 꼭 챙겨주셔야 합니다. 언어가 모든 과목의 바탕이에요. 그리고 여기 지금 생활 습관, 학습 습관이 되어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 미드스쿨 하는 어머님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요거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지금 수능 만점자 6인의 겨울방학 24시간인데요. 이렇게 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으면은 성적이 이미 나오는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수능 만점 받으려면 공부량이 많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따지고 보면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꼭 하나 해주셔야 되는 게 취침 시간이랑 기상 시간은 되도록이면 지켜주시길. 그리고 오후 뭐 12시까지는 괜찮아요. 이 시간에 자야만 수능 시간표대로 몸이 굴러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여기 2시간을 얘네들이 비워놨어요. 뭐 하는 거냐면 그냥 일어나서 걸어다니는 거예요. 그냥 방에서 걸어다니고 물 한잔 마시고 씻고 밥 먹고 그냥 뇌를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잠을 깨우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8시부터 공부할 수 있도록 그냥 2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뭐든 일단 뇌는 굴러가거나 잠을 깨는 활동해야 돼요. 욕조에 들어가거나 뭐 샤워를 하거나 이거를 1시간, 2시간을 한다라는 거예요. 정수에서 물 먹고 집안을 걸어 다니고 아침 조깅을 하든 뭐 이걸 해야 그 뒷시간에 공부가 돼요. 얘가 없이 그냥 일어나자마자 공부 제일 못하는 애들 일어나자마자 시험 기간 엄마 나 5시간에 거니까 알람 맞춰줘. 그럼 엄마 깨워줄게. 아무 생각 하나도 안 되는 친구들입니다. 그냥 일어나서 뇌를 깨우고요.
여기 보면은 방과 후 수업이라 되어 있는데 교과학습 모자란 거. 교과학습 모자란 거 공부를 하는 거고요. 시작을 보시면 언어 과목부터 공부합니다. 언어 과목부터 공부를 하면서 뇌를 돌려놔야 돼요. 수학부터 하는 애가 있는데 수학이 중요하다고 해서 얘 두 개가 되어 있으면 수학부터 상관없어요. 근데 안 되어 있는데 수학부터 한다? 뇌에 다 써요. 뇌에 지나서 뒤에 국어, 영어 아무것도 머리에 안 들어옵니다. 항상 글을 읽으면서 생각하는 것들 뇌를 가동시켜 놓고 그 다음에 수학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얘네 보면 2시간 쉬어요. 2시간 쉬고 과탐 정리하고 자면 됩니다. 근데 우리 애는 좀 급해. 탐구가 하나도 안 잡혀져 있어. 그럼 요 시간을 빼는 거예요. 이 자유시간을 줄이고 밥도 조금 빼는 거. 얘를 2시간씩 밥 먹어요. 만점자들 요걸 조금 자르고 그렇게 조금씩 늘리면 되지. 절대로 잠을 4시간 자서 수능 1등급 나온다. 잠을 2시간만 자고 공부했어. 아무도 없습니다. 최대한 요 시간표에 맞춰서 공부하실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윈터스쿨을 꼭 10시에 그냥 딱 마치는 이유가 요거 지키려고. 다른 데 뭐 기숙형 들어가면 12시까지 공부시키다 그렇게 해가지고 공부 잘하는 애들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겨울방학에 공부를 많이 시켜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꼭 이걸 혼자서 하든 뭘 하든 공부 시간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떨어져요. 학습력이.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내 학습 체력이 학교에 안 가는 때 수능 공부 시간 12시간을 높여놔야 그 다음 달에 11시간, 그 다음 달에 10시간, 그 다음 달에 뭐 계약하고 8시간, 6시간, 4시간 그러다가 다시 여름방학이 돼가지고 다시 올려놓고 내려가고 올려놓고 내려가고 이게 되는데 애초에 여기서 6시간을 해버리면 계약하고 나서 3학년 1학기 들어가면 수능 공부 시간 1시간도 안 남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독서실을 보내는데 그 혼자 안 될 것 같으면 자율형 말고요 그 관리형 독서실을 보내시든 아니면 집에서 진짜 뒤에서 감시해 해가지고 앉혀놓으시든 무조건 12시간, 10시간은 채워놓으셔야 돼요. 이게 바탕이 되어야 3학년 1학기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까지 공부량이 늘어나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아이들이 제일 많이 듣게 될 말이기 때문에 이 단어가 어머님들 입에서 나오시면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라는 단어는 우리 애들한테는 절대 금기예요. 수능 칠 때까지. 애들 입에서 먼저 꺼낼 거거든요. 엄마 현실적으로 이 대학을 쓰면 안 될 것 같아. 엄마 현실적으로 나 한 과목 그만둬 해야 될 것 같아. 엄마 현실적으로 재수할까?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할 거예요. 현실이라는 단어가 이게 구타카에 나오는 현실을 직시해야 돼. 뭐 이런 얘기를 고종필 대표님이 되게 감명 깊게 봤다라고 해가지고 저한테도 뭐라고 하더라고요. 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내용이. 현실은 거기서 이렇게 정리를 해요. 사람들은 부당함을 알면서도 타인에게 그것을 강요할 때 합리화하려고 현실이라고 해요. 학교 선생님들도 얘 성적에 더 높은 대학 갈 수 있겠지만 무조건 목적이 있으니까 거기에 합격하려면 여기 써야 돼. 그때 얘기 많이 하게 너 현실적으로 이 점수면은 여기 가야 돼 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님과 저와 학생들 입에서는 적어도 저와 같이 하는 수업하는 친구들 입에서는 이 말이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공부했는데 노력했는데 부당함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제가 그래서 자퇴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능 때까지 성적은 올라요. 6개월이나 시간이 있고 지금 시작하면 뭐 1년이나 시간이 있는 건데 오릅니다. 믿어주세요. 믿어주시고 같이 목표를 높게 잡아주시고 도전하게끔 이끌어주시면은 그러면 성장이 일어납니다. 그런 애들이 무조건 대학을 잘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음 주 내로 입시 면담이 다 끝날 거예요. 그러면은 아이들한테 다음 주에 그 하원 선생님이랑 입시 카드 적었어? 그럼 뭘 적기로 했는데? 한 6개 중에 4개는 어디 적기로 했어? 하고 한번 물어봐 주세요. 그러고 절대 금지 부산대라고 했을 때 네가? 라고 하면 안 됩니다. 서울대 고르대라고 했을 때 네가? 라고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래 엄마도 나 그렇게 갈 수 있다고 믿는다. 도와줄게. 같이 해보자라는 말씀을 꼭 나누셔야 됩니다. 저랑 하면서 정말로 애들 입시 면담하자마자 제가 여기를요? 라고 본인들이 더 잘 알아요. 근데 엄마나 제가 그런 입장을 같이 그 표정을 지어버리면 본인 한계는 거기가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고3 학교인데 네 한계는 부산대야.
대학 가는 이유가 월급 벌기 위해서니까, 돈 잘 벌기 위해서니까 그냥 고3애한테 너는 평생 200만 원만 벌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 수 있다라고 믿어주시고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해요. 제가 앞에 이제 입시 자료집을 놔둬놨어요. 그리고 오늘 준비한 PPT가 좀 필요하시다 하시면은 그 단톡방에 제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PPT 자료 좀 주세요. 아니면 좀 교과가 정리되어 있는 자료 좀 주세요라고 부탁하시면 제가 다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